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김알TV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객님께서 입주 지정 기간까지 잔금을 납부 못했을 때,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를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가족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세요? 아마 여러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안 됐다던가, 전세 금액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던가, 또 이번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질 예정이죠. 아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움직임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기간 내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지금 입주 시기를 못 맞출까봐 혹은 잔금을 기간 내에 내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주하기 3개월 전쯤 사전 점검 문자가 올 겁니다.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졌으니 오셔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의미로 집이 잘 지어졌는지 둘러보라고 열어주는 기간입니다. 사전 점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입주 지정 기간이 확정돼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지정 기간은 입주 시점으로부터 해서 45일에서 60일 정도 줍니다. 또 이 기간 내에, 즉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중도금 상환 및 잔금을 납부해 주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입주를 하면서 중도금 대출 60% 상환과 나머지 잔금 30%를 납부하셔야 열세를 받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입주 시점에는 분양가의 총 90%의 금액이 필요하네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 납부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분양자가 직접 입주하시는 경우입니다. 집단담보대출을 통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으시고 또 그걸로 중도금 상환과 잔금을 하시게 됩니다. 다만 입주 단지가 조정지역에 해당이 되면 보유주택수나 주택 가격에 따라 담보대출이 제한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주 단지나 그 주변 지역에 전세 물량이 많으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겠죠. 또 전세 가격 하락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33평 기준 전세가 9억대를 호가하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경우 작년 초에 9,500세대의 대규모 입주가 있었습니다. 그 입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4억대까지 형성된 사례가 있었어요. 또 반대로 입주 시점에 전세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 높다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없어지겠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절대 입주 불가? 바로 계약 해지?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입주 지정 기간을 넘기면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다. 먼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미납 잔금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체이자를 내면 일정 기간 정도는 늦어도 허용을 해줘요. 건설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간 내에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계약 해지?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추가로 미상환 중도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연체 이자율은 연 8% 내외지만 단지별로 이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잔금에는 지연이자, 연체이자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잔금에 붙는 이자는 그냥 일반 이자 개념과 달라요. 지연과 연체라는 것이 붙어서 요율이 높습니다. 고리의 이자를 받아요. 약 8에서 11% 정도 수준입니다. 만약 1억 5천만 원의 잔금이 남았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약 100만 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잔금은 건설사에 지불하지 않은 상태라서 내 신용과는 무관합니다. 근데 중도금 대출은 달라요. 중도금은 신용 불량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건설사가 은행에 보증을 서게 되고 중도금 후이자 대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출한 돈은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되면 상환해야 합니다. 입주 기간 시작일로부터 그때부터 계산해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상환 기한은 일반적으로 입주 지정 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한 달 정도의 여유를 줘요. 한 달 정도는 유예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유예 기간마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신용 불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빌린 돈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금의 여력이 생기시면 중도금부터 상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팁이지만 꿀팁이 될 수 있어요.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를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는 입주 여부랑 상관없이 관리비를 비롯해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 재산세,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는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1일부터, 즉 종료 다음 날부터 입주 여부랑 상관없이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혹시 분양 시점에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타이트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신 분이 계시다면 입주 시에는 전세 시장의 수급 상황이나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 이런 여러 변수들로 인해서 중도금이랑 잔금 납부가 곤란해질 수 있어요. 미리미리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신축 아파트에 임차인을 구하실 계획이라면 또 미리미리 부동산에 가셔서 그곳의 분위기와 시세를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임대를 놓을 것인지,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잔금을 치면 등기를 해야 하니까 잔금을 안 치고 이자만 내고 있다가 전매를 할 것인지 고민 많으시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입주 기간 내에 입주를 못했다고 바로 계약 해지되는 건 아니다. 2. 입주 기간 이후에도 입주할 수 있다. 3.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최대 한 달 내에는 해결하자. 안 그러면 연체이자 발생한다. 4. 잔금은 연체이자가 높다. 5. 입주 지정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는 입주 여부랑 상관없이 관리비가 부담되더라.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